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수사 지휘관이야, 뭐 검사나 수사과장이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가설을 세워야 돼. 가설. 이제 수사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어. 내가 수사 지휘관인데 내가 검사인데 형사들이 쭉 해가지고 수사 자료를 이렇게 갖고서 보고를 해. 보고한 사항을 이제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일 거다. 이런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하면 가설을 세워야 된다고.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이 가설이 진짜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그 수사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형사들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 자료가 있어. 수사 자료를 갖고 쭉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이 아마 이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컸겠는데 이렇게 가설을 세운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피해자 이양이 실종이 됐어. 실종이 됐는데 실종된 시기가 언제냐면 6월 6일 새벽 3시쯤부터 6월 7일, 6월 8일 12시 58분, 50분, 그러니까 1시 정도까지 그때 사라진 거야. 이때. 그쵸? 하여튼 그때 사라졌어. 그때 사라졌다. 그쵸? 그때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때 사라졌는데 분명히 원룸까지 들어온 거는 확인이 됐어. 종강 파티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3, 4분 동안 검색하고 그리고 나서 4시 21분에 컴퓨터 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적이 없는 거예요. 행적이 묘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실종이 됐다면은 거기에 이제 경우의 수가 있죠. 뭐예요? 누군가 침입해서 이양을 해코지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신을 갖고 나갔거나 아니면은 이양이 원룸에 들어왔어. 네이버 접속하고 이랬다가 나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인해서 나오는 걸 유인했어. 그래서 나갔어. 세 가지잖아. 경우의 수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종된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건 확정 지을 수 없어.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를 종료시키고 나갔는지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자고 있다가 6월 6일 오후 1시쯤에 나갔는지 6월 7일 날 나갔는지 실종된 시점은 확정 지을 수 없어. 대체 요 사이인데 여기서부터 요 기간 사이인데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 수사 자료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어. 그렇죠? 근데 나간 거는 세 가지 경우의 수야.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선 뭐 해코지를 한 다음에 갖고 나갔거나, 두 번째 이양이 외출했거나, 세 번째 누군가 불러내서 나갔거나, 경우의 수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하나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누군가 침입해가지고, 원룸에 침입해가지고 해코지를 한 다음에 데리고 나갔다면 뭐 시끄러웠겠지. 막 뭐 해코지를 하는데 뭐 칼로 찌른다든가 뭘 했다, 하여튼 해코지 할 때 막 저항이 있고 소리를 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형사들이 수사 자료를 보고 올린 것 중에 그걸 검토해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원룸에 보면 이제 원룸 있으면 뭐 위층 아래층도 있고 또 옆 옆에 있는 또 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막 그 몸싸움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 그 목격자도 뭐 특이한 목격자가 없는 거야. 여기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목격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요 기간 동안에 실종이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경우의 수 중에서 누군가의 침입에 의해서 그랬으면은 막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저항을 했다든가, 또 방에 뭐 핏자국이 뭐 이렇게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 그럼 뭐예요? 피해자 이양이 제 발로 걸어갈 가능성이 제일 큰 거야. 그것이 이제 외출이나 아니면 누군가 불러내서 나갔거나, 이 두 가지라고. 누군가 침입한 것을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목격자도 없고 시끄러운 소리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이상한 사람이 이 원룸에 들락거렸다는 걸 본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운단 말이야. 이런 수사 자료를 보고선 그 검사나 수사과장들, 수사 지휘관들은 가설을 세운단 말이야. 아, 이 사건은 아마 이렇게 벌어졌을 것 같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것은 이양이 자기 발로 나가는 사건으로 난 보고 있거든요. 이 원룸에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 원룸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든가 방바닥에 뭐 피가 튀었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목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런 증거나 목격자 이런 게 없어.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양이 자기 발로 원룸을 나갔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원룸을 판단했다. 그렇게 판단했다. 그럼 이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됐느냐? 왜 벌어지게 됐냐? 그거는 피해자 이양이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켜고 네이버에 검색한 거, 112랑 그 성추행 내용을 검색한 거, 그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됐다고 난 보거든요.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윤희 양하고 누군가가 있었는데, 누군가 하고 있어. 근데 이윤희 양한테 누군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어. 근데 이제 얘가 그때 고민을 했어. 이거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거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걸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한 걸로 보여요. 이 누군가가 있어. 이 사람하고의 뭐 뭔가의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걸 검색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하고 성추행하고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고. 그쵸? 그렇다면은 범인은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얘를 성추행을 했어. 성추행인데 얘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성추행할 때 이 사람한테 쏘아붙였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얘도 당황했어.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 얘가 보니까 이윤 양이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런 와중에서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이윤희 양을 해코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면은 사건의 가설을 세우면 누군가 성추행 사실이 있었고 이 성추행 사실을 이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이윤희 양이 고민을 했어. 고민을 하고 검색을 해봤어. 얘가 지금 뭔가 느낌이 쎄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성추행 가해자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얘를 유인해서 어떤 장소에서 얘를 살해하거나 뭐 했어. 근데 살해했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보거든. 살해하고 이 시신을 어딘가에 이렇게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설을 세우는데 나는 그렇게 가설을 세웠거든. 누군가 방에서 원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사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가설을 세워봤어요. 그럼 이제 가설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내용이 수사 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어. 나는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 수사 자료를 보니까 내 가설을 입증할 만한 수사 자료가 없어. 그럼 지시를 내려야 되잖아. 형사들한테.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라 말. 근데 제일 먼저 지시를 내려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검사가 수사 지휘관이 수사관한테 어떤 지시를 제일 먼저 내려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인터넷 삭제된 거 있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해 보라고 우선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이 사건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내가 봤을 때 되게 황당한 사건이야. 이거 진짜 이 사건이 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사 지휘관이야 검사야 그러면 수사관들한테 이제 이런 지시를 내리겠죠. 뭔 지시를 내리냐면 삭제된 기록이 6월 4일 22시 48분부터 6월 8일 15시 4분까지 인터넷 기록이 삭제됐잖아요. 삭제됐다고. 삭제됐는데 쿠키는 22시 45분에서 6월 4일 22시 45분에서 6월 8일 19시 51분까지의 기록이 삭제됐다거든. 그러니까 가장 길게 히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삭제됐는데 쿠키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에서 몇 분 더 간 것까지 삭제됐다는 거야. 그럼 삭제는 언제 했을까요? 삭제는 언제 했어요? 삭제된 기록이 삭제된 기록 요 시간 요거에 이후에 삭제한 거지. 그럼 언제 삭제된 거예요? 6월 8일 19시 51분 이후에 삭제된 거야. 여기 삭제됐는데 어느 특정 기간이 있는데 요 부분만 삭제했거든.
그럼 삭제를 한 사람은 언제 삭제한 거야? 여기부터 이후에서 삭제를 한 거지. 6월 7일에서 6월 8일 기록을 삭제할 수 있어요? 없잖아. 6월 8일 다 간 다음에 그 다음 그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과거 기록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과거 검색했던 기록을.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6월 8일 19시 51분이면은 그 시기에는 원룸에 누가 있었냐면은 가족이 있었어. 이윤이 양 가족이 남양주에서 내려왔다고. 내려왔는데 그날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 6시에 내려왔고 이양이 언니가 7시 28분에 이양이 언니가 원룸에 있던 컴퓨터를 켰어. 그리고 그날 거기서 하룻밤 잤어. 이양의 가족이 있을 때 누군가 침입해서 인터넷 기록을 지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뭘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윤이 가족이 그 원룸에 며칠 동안 머물렀는지를 제일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누군가 침입해가지고 인터넷 기록을 삭제를 했는데 이날 이후에 삭제를 했단 말이야. 누군가 침입해서. 그럼 요 날 이후인데 요 끝날부터 요 기간 동안은 가족이 원룸에 있었거든. 근데 가족이 지웠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가족이 원룸에서 머물렀을 때는 어떤 사람이 침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원룸에. 가족이 이제 원룸을 비우고 남양주 자기네 집으로 갔을 때 비었을 때 누가 들어와서 지웠을 거라고. 그러면 굉장히 웃기는 거잖아요. 왜 웃기는 거예요? 현관문을 119 구조대들이 와가지고 현관문을 딴 게 6월 8일 2시에 와서 6월 8일 오후 2시에 와서 현관문을 땄거든. 근데 그 현관문이 어떻게 된 자물쇠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김원 TV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는 자물쇠라 그러더라고. 열쇠로 따고 들어가는 자물쇠인지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자물쇠인지 그것까지. 근데 김원 TV에서는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자물쇠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6월 8일 날 오후 2시에 119 구조대가 문을 땄어. 따고 나서 두 명이 그 같은 수의학과 두 명 친구가 두 명이 있었어. 이윤이 양 가족이 남양주에서 내려왔어. 오후 6시에.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잤어. 그러면 이 문을 따가지고 들어오는 그 이후에 이 문을 따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수사를 해봐야 돼. 이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누군지.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제일 먼저 그 수사 지시를 내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야. 야, 형사들 쭉 모아놓고서 검사가 이제 아니 수사과장이 형사들 쭉 모아놓고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 부분에서 이게 삭제가 됐으면 6월 8일 19시 51분 지난 다음에 삭제했다는 건데 그때 침입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침입하려면 어떻게 침입해야 돼요? 가족이 그날 하룻밤 잤으니까 6월 8일 오후 6시에 와서 잤으니까 가족이 있을 땐 들어 침입해서 지우지 못했을 거라고. 그럼 가족이 떠났을 때 가족이 떠나고 원룸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침입해가지고 컴퓨터 기록을 삭제한다는 거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 이게 제일 수사에 제일 처음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없어.
거기에 대한 수사가 없어. 왜 수사가 없을까요? 수사지휘관이 그런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형사들이 뭐 그거 뭐야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수사하고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수사 방향을 모르고 그냥 막 수사하는 거지. 이것저것 막 캐러 다니고 그래. 그럼 뭐 그 사람들은 수사관들 형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수사지휘관은 어떻게 어때야 돼요? 수사지휘관은 판단을 내려줘야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봐라고 수사 지시를 내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 사건은 수사지휘관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수사 지시를 못 내리는 거지. 실력이 없는 지휘관이 있으니까 이게 사건이 엉망이 되는 거지. 사건 수사가 엉망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사 지휘관이야, 수사과장이나 검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딱 파악을 해서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 자료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와라, 조사해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저거에 제일 키포인트야. 어떻게 침입했을까? 원룸에 어떻게 침입했을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은희 양이 실종됐단 말이야. 실종된 이후에 누군가 이은희 원룸에 들어와서 인터넷 그 기록을 삭제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삭제한 사람이 아마도 남양주에서 온 가족이 하룻밤 자고 가고 빈 집으로 남아 있을 때 들어왔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남양주에서 온 가족이 있을 동안은 침입을 못 하겠지. 간 다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럼 이윤 양은 어디서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윤 양은 저는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그 수의학과 수술 실습실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 거기가 이은희 양이 실종된 날이 있어. 그것이 6월 8일, 6월 8일, 6월 8일 아니라 6월 6일 뭐 4시부터 6월 7일, 6월 8일 오후 12시까지 요 사이에 실종이 됐는데 이은희 양이 실종될 때 그 전화번호 수첩하고 약간의 돈을 가지고 나갔대. 그 약간의 돈이라는 게 뭐냐면 과외를 했는데 과외해가지고 번 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번 돈의 일부를 갖고선 수첩하고 같이 그날 나간 것 같다는 거야. 아니, 사라졌다는 거야. 그걸 이제 이 양의 언니가 진술을 했거든요. 수첩하고 약간의 돈이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그 수첩이 수의학과 실습실에서 발견된 거야. 누군가 침입해가지고 해코지하고선 시신을 갖고 나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 그렇다면 이은희 양이 이 수첩을 갖고 나갔다는 거 아니야. 돈하고 약간의 돈이란 게 뭘까요? 나는 그게 교통비라고 생각하거든. 과외를 받았어. 뭐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을 벌었어. 그 중에 약간의 돈이 얼마예요?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갖고선 수첩하고 갖고 나갔다는 거지. 이건 교통비고 이건 저거. 근데 나갔을 때 그냥 뭐 마트 가려고 편의점 가려고 나간 것 같진 않고 누군가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이러이러한데 잠시 이쪽으로 와라.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오라고 유인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요? 이 양하고. 이 양은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든. 소매치기 6월 2일 날 소매치기 날치기를 당해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야. 어떻게 연락했을까요? 유인하려면 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찾아와서 똑똑거려 가지고 잠깐 나와서 나랑 좀 잠깐 바깥에 좀 나갈래? 이래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연락이 왔어. 근데 얘는 휴대폰이 없어. 연락이 왔어. 근데 얘는 수첩하고 약간의 돈을 갖고서 나갔어.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요? 그게 메신저 프로그램 같아. 나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뭔가가 연락이 왔어. 어느 날 어디에서 만나자. 뭐 이러한데 와라. 이렇게 실종된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메신저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얘가 이윤이가 수첩하고 약간의 돈, 교통비하고 해가지고 나갔어. 근데 실종된 이후에 누군가 침입해가지고 인터넷 기록을 삭제를 했어. 삭제된 내용은 뭘까요? 난 연락한 거라고 보거든. 이 사람이 이윤이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이 그 인터넷 메신저나 뭐 어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어떤 뭘 통해서 메신저 네이트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연락을 했고 얘가 수첩 들고 교통비 갖고 나갔는데 그리고서 일이 벌어졌고 얘가 얘를 해코지를 하고 살해를 하고 얘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인터넷 기록을 삭제한 거야. 왜? 그 인터넷 기록이 있으면 누가 불러낸지가 바로 나오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 딱 사건을 이게 봤을 때 가설을 세우잖아요. 아마 이게 이렇게 벌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설을 세웠어. 이 사건은 성추행이 있었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어. 이윤이를 성추행했어. 근데 이윤이가 집에 가서 그거 검색을 했어. 그걸 봤을 때 뭔가 일이 있었어. 일이 있었는데 얘가 얘를 유인을 했어. 근데 유인한 방법이 얘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유인한 방법이 컴퓨터에 있는 메신저 네이트온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나오라고 어디로 만나자고 유인을 해서 얘를 갔어. 거기서 살해했어. 그다음에 시신을 처리했어. 저는 가설을 그렇게 세웠거든. 부모님이 남양주에서 왔거든. 왔는데 그날 하룻밤 잤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집으로 다시 남양주로 갔겠죠. 갔을 때 빈집을 분명히 들어와서 인터넷 검색 삭제했다며. 왜? 삭제해야 돼. 얘는. 안 그러면 바로 자기가 잡히잖아. 인터넷 기록은 얘한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야. 누가 불러내서 나갔는지 그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얘는 진짜 굉장히 깝깝스러운 거죠. 범죄자는 이 인터넷 기록을 반드시 지워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날 하룻밤 자고선 떠났을 때 빈집을 이용해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빈집에서 들어가면 빈집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빈집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비밀번호가 걸려 있고 문이 잠겨 있고 이거를 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수사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이 사건은 분명히 누군가는 침입했잖아. 근데 침입한 것이 언제예요? 남양주에서 부모님이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빈 원룸이 돼 있을 때 그때 침입한 거지. 그러니까 6월 8일까지 전에는 침입을 못했어. 6월 9일 뭐 부모님이 떠나기 전까지는 침입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침입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게 차상. 이 차상이 원룸 주변에 원룸 발견된 착상은 다리가 다 뜯어냈고 이걸 도라이바로 뜯은 것 같아. 그거는 뭐 망치가 없어졌던데 망치로 어떻게 그거를 흠집 하나 안 나게끔 망치로 어떻게 도라이버로 했겠지. 근데 이윤희 양의 집에 공고하면은 도라이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양의 언니가 그 창틈에 담배꽁초가 있었다 그랬거든. 그걸 이제 버렸다 그랬는데 그럼 그 경찰이 뭘 물어봐야 돼요? 이 양 언니한테 뭘 물어봐야 되냐면 담배 버릴 때 그 담배꽁초에 이 끝부분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건 기억할 거 아니야. 이 양의 언니가 창틈에 있는 담배꽁초를 버렸단 말이야. 여자는 립스틱을 바르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은요 이 필터 부분에 립스틱이 묻는다고. 제가 그 이윤희 양이 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윤희 양도 립스틱을 바르더라고. 그럼 이 양의 언니한테 그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 담배꽁초가 있었는데 그 담배꽁초 필터 부분에 립스틱이 묻었는지 안 묻었지. 내가 검사라면 그거 지시해 형사한테. 야, 그 언니가 그 담배꽁초 버렸다는데 그 담배꽁초 그 필터 부분에 립스틱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해 보고 와. 내가 검사하면 난 그렇게 하거든요. 지시를 그렇게 내리거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담배를 피웠는데 만약에 담배 필터에 립스틱 자국이 없어. 그러면은 여자